예, 안녕하십니까? 예, 금요일 오후 장도 이제 다 마감했고요. 느긋하게 커피 한잔 하시죠? 예, 오늘 그 외신 보도 종합하면은요, 원유 전문가들이 유가 전망이 최저 45불선에서 최고 80불, 100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들 주장의 당부, 즉 정당한지 부당한지, 즉 맞는지 틀리는지 자근자근 한번 씹어보고요. 그래서 저도 유가 전망 흉내 한번 내보고요. 투자 전략도 점검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이제 신나게 한번 놀자 하겠습니다. 예, 같이 커피 한잔 하시죠. 저는 이 촬영하고 이제 등산 준비해서 그 백두대간 그 오늘 밤에 또 등산 떠납니다. 이번 구간은 그러니까 부항령에서 우두령까지 중간에 삼도봉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잘 봐서 시간 좀 빨리 가면은 민주지상까지 한번 들렸다 가볼 작정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80불에서 100불 폭등설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사 사진 올려드렸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미국과 이란 간에 슈팅워를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슈팅워. 총 쏜다는 거죠.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깨부고 이란을 다시 제재를 했고요. 그래서 이란산 원유 완전 검수시켜버리고 광물질 검수시켜버리고 이란의 대표 석유화학회사 제재를 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란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야, 이거 놓고 보면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이건 뭐 완전히 전쟁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우리한테 대들면 진짜로 끝장내준다 그러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립니다. 몇 번, 그러니까 오늘도 신나게 놀자 이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하자 그러죠. 말로 할 때 핵 합의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시 맺자고 하는 겁니다. 예. 이란 입장에서는 완전 짜증이죠. 자존심 완전 뭉개지고 그렇다고 확 대들 수도 없고 그야말로 미치고 폴짝 뛸 노릇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 못 줍니까? 대들다가 죽을 텐데. 그래서 말 폭탄만 날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 걸프만 지역에서요. 유조선이 4번이나 피습을 당하고요. 바그다드 그린존에 로켓포 떨어지고요. 사우디 송유관에 드론 공격이 있고요.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미군이 지금 거기 전강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저께는 드디어 오만해에서 또 유조선이 피습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누가 이런 짓 할까요? 좀도둑이나 동네 깡패는 아닐 거 아닙니까? 미국은 이란 짓이라고 공개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당연히 부인하겠죠. 그 인정했다가는 죽죠. 증거도 없이 덮어 씌운다고. 그러면서 또 음모론이 나옵니다.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국, 이스라엘 등이 자작극 부린다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누구 짓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아직까지는 분명한 흔적이 없으니까 솜씨는 완전 프로급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조직이 뒤에 있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거죠. 어떤 그 대단한 어떤 그 조직이 드러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은 앞으로도 공격은 계속된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치기는 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를 칠까요? 이란을 지목을 했으니까요. 이란이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 외에 이란 플러스 알파를 치겠죠. 예.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타격할 것 같습니다. 최고의 그 정보자산 총동원에서 숨은 적을 찾아내고 타겟을 특정을 하고요. 전략 수립하고 시뮬레이션 연락에 하고 해서 스위치 빵 눌렀을 때는 계산이 끝났다는 것이겠죠. 이런 게 이제 슈팅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리터리 액션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시작하면 유가가 올라야 합니까? 올라야 합니까? 어? 재래전처럼 미국과 이란이 지루하게 치고받고 이렇게 할까요? 예, 아마 단기에 심화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합리적이겠죠? 빨리 심화하고 퇴근해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본론을 논해 봅시다. 유가를 급등시키려면요, 상당 기간 동안 국제시장에서 원유 공급 능력이 현저히 제한된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만한 공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 생각이 잘 안 되는데, 가령 사우디나 UAE에 있는 유정, 그러니까 유조선 한두 척이 아니고요. 유정 거대한 거 한두 개 완전 파괴시켜버리면 그러면 될까요? 응? 그런데 이 정도 공격을 하려 그러면은 웬만한 국가가 전력을 다 해도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나 UAE, 터키, 미국이 중심으로 딱 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침투를 해서 완전히 파괴를 시키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겠죠. 테러 단체 수준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양보를 해서 유정 한두 개 완파되면은 그러면은 국제시장에서 원유 공급 능력이 툭 떨어집니까? 아닐걸요? 다른 곳에서 정산하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땅 속에 기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몇 달 동안 수리해서 다시 쓰면 되고요. 끝. 지금 이 몰래 유조선이나 공격하는 이 세력들 저 정도 공격으로 걸프만 차단할 수 있나요? 지금 미군이 지금 정보조사한 총동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력을 딱 특정해서 때리면 끝나는데 걸프만 차단될 수 있나요? 유료 공급선이 막힐까요? 그렇게 상상이 되세요? 거기에 베팅하겠어요? 저는 거기에 베팅 안 하겠습니다. 저 세력들이 유정 자체를 없앨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지금처럼 저런 소규모 공격으로는요, 공급량 급감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유가 급등 걱정은 뚝이라는 겁니다. 유가 45불 급락세로는요,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어 세계 경제 슬로우 다운돼서 그래서 원유 수요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할 거라는 점에서는 결론은 저와 동일하지만 그 논리적인 근거는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 주장의 논리적인 근거는 저는 비판합니다. 뭐냐면요. 지금 그 경기가 슬로우 다운 될 지역으로는 저는 한국, 중공 이 정도로 봅니다. 한국이 더 많이 슬로우 다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동남아 지역은요, 성장 엔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머지는요, 일본도 기본적으로 괜찮고요. 이유도 완전히 침체되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유도 지금 맨날 한국 저 사람들은 해외 경기가 나빠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나쁘다고 이지랄을 하는데 또 제가 볼 때는 완전 멍청하거나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세계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유 수요 심각히 감소시킬 정도 세계 경제 슬로우 다운 가능성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시 원유 시장 상태 꼬라지를 한번 봅시다. 지금 말이죠. 사우디 등 오펙 국가들, 제가 사우디 등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펙 플러스를 말합니다. 오펙에다가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감산을 유지를 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 그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은 거의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감산 합의를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적인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다가 베네수엘라, 리비아, 이란 원유가 시장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란의 사주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이 세력들이 유조선 테러 계속하고 있는데도 원유 가격 안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 시장의 이 게임 체인지는 미국의 세일 업계입니다. 세일 업계. 세일 원유 지금 공급 능력, 이거 제가 한두 달 전에 지금 그 조사한 자료인데도 그때도 이미 매일 최소 850만 배럴 이상입니다. 지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예. 여기에 일반 원유 포함하면요, 미국의 매일의 원유 공급 능력 최소 1200만 배럴 이상입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표 한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빠진 것이 DUC라는 겁니다. DUC, Drilled but Uncompleted. 말 그대로요, 시추 다 해놓고 스위치 빡 누르면은 기름 뽑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미완공 유정이라고 합니다. 중공금 집 다 지어놓고 중공검사만 아직 안 맞추고 있다고요.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요. 뭐 그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시추 다 해놔놓고 아직 본격 가동은 안 하는 유정을 미완공 유정이라고 합니다. 1200만 배럴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게 특히 세일 석유 활발히 풀리는 지역, 이게 텍사스, 뉴멕시코 이런 지역, 이걸 이게 퍼미안 분지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퍼미안 분지입니다. 여기에만 DUC 절반이 몰려 있다는데 여기에서만 매일 200만 배럴 이상 지금 딱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굴 원가 배럴당 35달러 이하다. 이게 한 두 달 전에 제가 조사할 때 나온 자료입니다. 세일 혁명 지금도 가속되고 있습니다. DUC는요, 유가 강세되면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는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갑자기 200만 배럴 늘어뿌리고 300만, 어떨 땐 400만 배럴 됐다 그러고 이러고 있습니다. 웬만한 한 나라의 전체 수출량 100만 배럴, 200만 배럴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계 에너지 산업은 미국이 완전 평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내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지금 특히 한 50대 넘으신 분들은 항상 기름은 고갈난다, 기름은 곧 없어진다, 이렇게 세뇌가 딱 되어 있는데 여기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기름은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아 도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도 가속되는 미국의 세일 혁명 덕분입니다. 미국이요, 원유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가스도 마찬가지. 원유 가스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바마가 연설할 때 이제 미국이 세계 1등 산유국이라고 딱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보다 세일 석유 생산 원가 훨씬 더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트럼프는요, 기름 장사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름값은요, 기업의 비용 구조 또 소비를 제약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기름값 싼 걸 선호한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저금리를 선호합니다. 금리는 돈값이고요. 유가는 기름값이잖아요. 이런 건 다 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국 사회 저비용 구조, 경쟁력 있는 그런 효율적인 구조로 가져가려고 트럼프가 지금 저렇게 불철 줘야 지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나 이런 오펙, 그 다음에 러시아 등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빨리 기름을 팔아서요, 이 기름 판 돈으로 다른 분야 산업을 발전시키기를 지금 다들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우디나 오펙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요, 팔 것은 기름뿐입니다. 기름 못 파니까 저 베네수엘라 꾸라지 보십시오. 팔 것은 기름뿐인데 살 것은 너무너무 많죠. 또 미래에 먹고 살려면 지금 투자도 해야 되고요. 그 투자할 돈도 전부 그 기름 판 달러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산량 감축하는 이 카르텔은요, 감산이 목적이 아니고요, 유가 폭락하는 거 방지가 목적입니다. 이걸 명확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모두 기름을 팔아야 생계 유지가 됩니다. 이런 나라들은. 미국은요, 기름 안 팔아도 생계 유지에 아무 지장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감산량이 미국의 생산 능력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 사태나 리비아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살짝 이렇게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시장은 항상 출렁출렁 하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근데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 이겁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란 제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원유 시장에서 싹 사라졌는데, 그렇다고 이란 그 땅덩어리 밑에 있는 기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10년 제재를 해뿌리건 20년 제재를 해뿌리건 아니면 100년 제재를 해뿌리건 결국에는 적절한 때가 되면 제재가 해제될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푼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거 뭐 지구촌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지 이란이 다 쓸 거 아니잖아요. 결국 미국의 질서에 대항하는 현재의 이란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가 상승보다는 하락을 주장하는데요. 그 하락의 근거는 위에서 본 뭐 경기 후퇴, 수요 감소 이딴 게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원유는 공급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락한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요, WTI 기준으로 그때 65불선 할 때 이거 내린다고 제가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투자 전략은 원유 선물 인버스 ETF 롱 포지션, 즉 매수해서 보유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55불 밑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당시 분위기는 70불 넘고 80불 간다 그랬습니다. 골드만삭스 80불 간다 그랬습니다. 이제 50불선 보고 있잖아요. 언제 한번 터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이익을 실현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하단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 실현보다는 현재 인버스 ETF에서 이익이 많이 나 있는데 이거를 해지를 한다 이거죠. 원유 선물 ETF 이걸로 분할 매집하여서 인버스 이익을 해지하면서 45불선까지 급락하는지 두고 보자는 겁니다. 45불선 찍고 뭐 이게 40에서 45불선 사이에 간다면 기분 좋잖아요. 뭐 그때 처분해도 늦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빠질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저점에서 ETF, 원유 선물 ETF 이건 올라가야지 이익이 남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씩 분할 매집해 두는 거죠. 이게 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45불 가능하다고 보지만 근거는 다르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지정학적 요인, 즉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이것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지금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또 적절하게 해지를 하시면서 투자를 즐기셔야 한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국내 유류세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름은 이제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그리고 공급이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이 남아도입니다. 이런 생필품에 이렇게 높은 세금을 강탈하면 이거 어쩝니까? 기업의 생산비 높이는 정말 나쁜 고율의 세금입니다. 생산비 높은 나라에는 기업이 다 떠납니다. 또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을 낮춥니다. 소득이 줄면요, 소비가 줄잖아요. 그러면 GDP는 쪼그라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류세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 당신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유류세 완전 폐지하고요, 부가세 정도로 존재를 하면은 그럼 사용하는 만큼 부가세 납부하면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혁신입니다. 사라지는 세금 다른 곳에서 강탈할 생각 하지 말고요,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정부 사이즈를 줄여야 한다는 거죠. 작은 정부가 착하고 좋은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